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로맨틱 홀리데이입니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정말로 기분 좋아지는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로맨스, 멜로, 드라마 이쪽 장르로는 정말 최고의 감독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만든 영화는요, 로버트 드니로와 애네 해서웨이의 2015년 개봉한 인턴이 있고요. 그 메릴 스트립과 알렉 볼드윈의 사랑은 너무 복잡해, 그리고 잭 니콜슨과 다이앤 키튼,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그리고 여성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생겨버린 멜 깁슨의 What You Mean Want, 그리고 린제이 로한과 데니스 퀘이드가 나온 페어런트 트랩 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코미디 배우죠. 스티브 마틴이 나온 신부의 아버지도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는 제가 봤던 영화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또 많이 만든 감독이었구나 싶으니까 왠지 또 다음에 만든 작품도 기대가 되고 저하고 정서가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에서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감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로맨틱 홀리데이도 너무 재미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고 몇 번이나 봤던 영화예요.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정리하기 위해 2주간 여행을 떠나 완벽히 홀로 있기로 결심한 두 여자 주인공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케이트 윈슬렛의 이야기부터 제가 해볼게요. 영화 속 이름은 아이리스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짝사랑한 건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짝사랑이 아니라 바람둥이 남자한테 이용을 당한 거였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제스퍼입니다. 제스퍼가 확실하게 조금 선을 그었다면 정말 아이리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잠자리도 할 정도면 그렇게 싫거나 거부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데이트를 할 때는 또 여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바람둥이라서 제스퍼란 이 남자가 정말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보다 제스퍼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뭐 두 여자만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건 아이리스가 제스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제스퍼에게 연락이 오면 밥도 먹고 또 전화로 또 몇 시간이나 또 수다를 떨고 선물도 챙겨주고 회사 일까지 도와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적으로도 아이리스를 많이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왜 그런 바보 같은 만남을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만남이 의외로 참 많을 거예요. 현실에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을 하고 있는 아이리스에게 제스퍼가 다가와 또 흔들어댑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리스는 제스퍼에게 줄까 말까 망설였던 선물을 꺼내서 주네요. 제스퍼는 놀란 듯이 자기는 너무 멋지대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또 여자가 오해를 하죠. 완전 바람둥이. 그런데 제스퍼는 선물을 못 가져왔다면서 내 선물이 궁금하지 않느냐. 아마 입으면은 섹시할 거래요. 그 선물을 받고 싶으면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냥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보통 연인들이 할 수 있는 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면 정말 센스 있는 상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들 보고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직장 상사는 직원의 약혼 발표가 있으니까 어서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웨딩 칼럼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리스에게 그 결혼 기사를 쓰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이리스는 누가 결혼 발표를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스퍼였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또 노골적인 농담을 하던 이 제스퍼가 이 영화국 직원과 또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놀란 아이리스는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제스퍼도 놀라서 당황한 아이리스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이 순간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남자죠. 그런데 프로포즈를 한 여성이 있는데도 계속 아이리스에게 연락을 해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한 여자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걸까요?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지만 제스퍼에게 연락이 오면 아이리스는 계속 또 피하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산하지 않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왜 사람을 만나면서 머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를 더 긴장시키기 위해 또는 연인 관계에서 핸들을 잡고 싶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긴장시키는 사람을 흥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적인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찾기 위해 조건의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두드려 봐야죠. 그 내면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면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서로 다 느끼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카메론 디아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여자 주인공 중에 또 이제 한 명입니다. 영화에서는 아만다로 나옵니다. 그녀는 영화 예고편을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고 아름다운 외모에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큰 집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여자인데요. 그녀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남자친구는 바쁜 그녀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그만 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린 여직원과 바람이 났네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좀 된 사이라고 말해 버렸어요. 아만다가 일만 하느라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다고 남자친구가 변명을 합니다. 바람을 피운 건 남자친구가 또 잘못을 하긴 했지만 또 남자친구보다 일이 좋았던 아만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문제는 또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바람을 피운 것만 보면 남자가 잘못한 거지만 또 곁을 두지 않는 여자친구를 또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었겠죠. 문제는 바람을 피우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거면 헤어지고 만나면 되잖아요. 당신이 좀 바쁘니까 다른 여자 좀 만나고 올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낮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잠은 여자친구네서 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헤어지기 아까운 여자고 바람을 피운 그 여자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달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너무 바빠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고 보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 만남이 지속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이 바쁜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서로 바빠서 못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둘 중 하나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는데 또 그게 팽팽한 상황에서는 막 시간을 일부러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바쁠 때 보자고 몇 번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또 만나자고 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아쉬운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뭐 그러겠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그 허전한 마음이 또 채워질까요? 만나고 싶을 때 다 또 만날 수 있는 연인은 또 설레지가 않고 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법칙은 없잖아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잘 지내는 커플이 있기도 하고,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또 자주 싸우는 커플도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자주 싸우다가 나중에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커플들도 있고, 또 한 번도 안 싸우고 지내다가 또 한 번 싸우면은 바로 끝이 나는 커플들도 있으니까요. 인연을 만난다는 거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만다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 개봉을 앞둔 예고편 편집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몇 주 쉬자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은 말로만 그러는 줄 알고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서 아만다는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지책이 아닌 진짜 책도 좀 읽어보고 싶고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런 삶을 가끔 꿈꾸기는 했었나 봐요. 마음만 먹고 매번 일을 선택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디든 떠날 것 같아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치유가 필요했던 아이리스와 아만다는 서로 크리스마스 휴가 2주 동안 집과 차를 바꿔서 살게 됩니다. 홈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아이리스가 자신의 집을 올려놓았는데 아만다가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론가 도망치듯 떠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또 이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다시 또 만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뭔가 생활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느낀 아이리스와 아만다는 큰 결심을 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럭셔리한 집에서 살던 아만다는 시골에 운치 있는 아담한 아이리스의 집으로 향하고, 아이리스는 반대로 아만다의 크고 멋진 집에 도착해서 주방과 거실 그리고 침실을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팔짝팔짝 뜁니다. 이렇게 좋은 집인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서로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한 설정이 참 재밌지 않나요? 이제 서로 바뀐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겠죠.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그런데 아이리스의 집에 도착한 아만다는 그 정적만 가득한 이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그래서 책을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장도 못 읽어요. 그리고 막 장도 엄청 잔뜩 봐와서 실컷 먹어야지 했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쉼 없이 바쁘게 살아온 아만다는 아마 쉬는 것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을 비우려고 계획한 일인데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이 더 많아져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무래도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일 중독자들은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조금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늦은 밤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남자의 목소리예요. 아하, 네, 뭔가 썸을 탈 남자가 나타난 느낌인데요. 아만다는 이게 너무도 지루했던 상황이라서 누군가의 그 방문에 막 설레이는가 봐요. 침대에 누워서 책도 보고 먹을 것도 막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요. 문을 열지 않으면 혹시 막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니까 주드로가 서 있네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꽃미남 배우로 유명했던 주드로. 러블리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개성 있는 연기를 많이 했던 배우죠.
2002년에 로드 투 퍼디션에 정말로 소름 끼치는 악역으로도 나오고 2006년에는 정말 눈물 많고 감성적인 그 사랑에 마음 약한 이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강렬한 연기도 완벽히 소화하는 연기파 배우인데요. 이제 주드로는 카메론 디아즈의 상대 역으로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드로, 그러니까 아이리스의 오빠는 제가 그냥 주드로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동생 아이리스 집에 오게 된 주드로는 아만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정을 듣고 난 주드로는 술을 마셔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묻는데요. 동생 집이 갑자기 남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의 소개를 하고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마주보고 대화를 하다가 그만 키스를 해버리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낯선 환경,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느낄 수 있는 이 헐거운 절제력, 이별 후유증 때문에 또 삶이 흑백이 되어버렸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생기고 예쁜 남녀가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너무 순간적이라 의도를 할 시간도 없이 관계가 발전해버렸어요. 둘의 관계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부자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아만다의 차를 몰고 가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질 않네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느라고 집에 가보니까 와우, 네, 은퇴한 유명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트로피가 굉장히 많이 진열이 돼 있고 오스카상 같은데 이 오스카상의 그 트로피도 굉장히 테이블 위에 성의 없이 먼지 낀 채로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테이블과 책장 위에는 엄청난 책과 원고가 널려 있습니다. 뭔가 진짜 유명한 작가의 방 같아요. 굉장히 큰 방이었거든요. 테이블도 굉장히 컸고요. 글 쓰는 사람이나 작업실을 가고 싶다고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꼭 티가 나는 작업실을 꿈꾸거든요. 저도 글을 쓰거나 작업을 할 때는 책상 분위기를 막 작가 이제 작업실처럼 막 꾸며요. 막 책도 막 쌓아놓고 뭔가 글쟁이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놓으면 좀 더 글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손이 떨려서 열쇠로 집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자신의 노쇠한 삶에 자신감을 잃은 이 할아버지 시나리오 작가가 그 트로피들을 보고 그 작업실을 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파 한켠에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보이네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라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시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스친 아이리스는 안 바쁘시면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워낙 아이리스는 착하잖아요. 정도 많고. 저 혹시 안 바쁘시면 저녁 함께 하실래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는 안 바쁘냐고? 난 1978년부터 한가해요. 라고 말합니다. 시나리오 작가여서 그런지 참 할아버지도 위트가 있고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얼마 후에는 아이리스가 묵고 있는 아만다의 집에 시나리오 작가 할아버지와 그 친구분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웨딩 칼럼을 연재하는 아이리스는 정말 정도 많고 따뜻하고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3년이나 바람둥이 남자를 혼자 짝사랑하듯 만나왔겠죠. 이제 아만다 이야기를 다시 또 해볼게요. 아만다는 아이리스의 시골집에 적응을 못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리스의 친오빠 주드로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몇 분 만에 키스를 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원래 이 둘은 그렇게 쉽게 이성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만다는 일 중독자라 있는 남친과도 시간을 못 보낼 정도였고, 주드로도 본인의 처지로 연애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본인의 처지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다음날 둘은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이 모든 상황에 의미를 두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가까워진 만남에 큰 기대를 하면 결국 상처가 되고, 장거리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결국 헤어질 거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이런 급작스러운 만남에 가까워진 남녀가 또 갑자기 집착을 보인다거나 하면 조금 촌스럽거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하지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주드로는 연락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느낌이 좋은 사람을 굳이 참고 안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둘 다 싱글이고요. 며칠밖에 만날 수 없다고 해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 일은 또 나중 일이고요. 주드로는 혹시 떠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단골 술집으로 오래요. 과연 아만다는 그 술집에 나타날까요? 아니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집으로 떠나지 않겠죠. 그럼 영화가 안 되니까. 멀리 여행을 와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썸을 타는 남자가 생겼잖아요. 술집에 나타난 주드로는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술집에 있던 지인들과 인사를 하며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만다가 예쁜 금발의 단발머리를 찰랑이며 손을 흔드네요. 안녕. 주드로의 미소가 완벽하게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둘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합니다. 가족들도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만다가 너무 능력 있고 부자라서 주드로가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남자는 아만다보다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게가 지금 이 영화상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능력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다보다 더 능력 있고 부자인 남자를 만나려면 아만다보다 더 바쁘겠죠. 그럼 당연히 연애할 시간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서로 연인이 될 확률이 적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심만 좀 있다면, 환경이 조금 달라도, 한쪽이 좀 치우치더라도 좀 한쪽은 덜 바빠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주드로는 눈물이 많대요. 드라마나 책을 보면서도 운다네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여자가 조금 강한 캐릭터로 나오면 남성은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로맨티스트로 설정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자는 여성스럽고 여자는 대장부 같고 좀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강해도 둘 다 약해도 조금 문제니까요. 어쨌든 급속도로 발전을 한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시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처럼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마 더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감당할 수 있을지,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강렬한 끌림은 쉽게 오는 게 아닐 테니까요. 아만다와 주드로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 아이리스는 작가 할아버지와 친구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아만다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인 작곡가 마일스가 또 그 아이리스가 있는 아만다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각자 서로의 집에 살면서 다른 인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되는 거겠죠.
이 마일스는 걸리버 여행기와 스쿨 오브 락의 주인공인 잭 블랙입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영화 속 이름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일스라고 안 하고 잭 블랙이라고 본명으로 얘기를 할게요. 잭 블랙은 푸근한 외모에 따뜻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감성 풍부한 작곡가로 나옵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생기긴 했는데 그녀가 또 얼마 안 가서 바람을 피우네요. 이 영화는 정말 상대 배우가 다 바람을 피우는 설정으로 가려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잭 블랙 역시 바람 피운 현장을 봤으면서도 그녀가 미안하다, 그립다, 내가 미쳤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 만나고 싶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연락을 해오니까 또 바보처럼 달려갑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또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대가 필요할 때만 있어주면 되는 상대일 뿐이고 언제든지 버려질 준비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는 이 관계가 꼭 살다 보면은 생깁니다. 하지만 뭐 다 좋은 공부죠. 언젠가 나와 잘 어울리는 소중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테니까요. 아이리스는 잭 블랙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 역시 바람둥이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속상하지만 바람둥이 남자가 부탁한 일을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아이리스가. 그 순간 제스퍼에게 전화가 오네요. 자기가 보내준 자료를 봤냐고 확인하는데 부탁한 일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일을 부탁하는 걸까요?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남자가 왜 자꾸 연락을 하고 일을 부탁하냐고요. 일도 시켜먹고 가끔 데이트도 하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아이리스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나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이건 뭐죠?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리스를 만나고 또 크리스마스 날은 약혼자하고 보내려는 겁니까? 뭡니까?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3월 달에나 줬대요. 이 아이리스가. 정말 속 터지죠. 크리스마스 때 이 제스퍼는 딴 여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제스퍼는 여행이 끝나 본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또 둘이 같이 여행을 가재요. 아이리스는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결혼은 결혼이래요. 헐. 네,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혹시나 파혼을 하고 아이리스를 선택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찾아온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 말을 듣고 아이리스는 정말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 떨어지게 해줘서 말이죠. 제스퍼를 막 쫓아내고 문을 쾅 닫고 서서 정말 통쾌하게 웃습니다. 드디어 제스퍼에게 벗어났다고요. 눈물도 안 나오고 오히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느낌 여러분들 아시겠죠? 상상이 되죠? 아이리스와 잭 블랙은 바람둥이들을 만나면서도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휘둘려 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게 맘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잭 블랙이 말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애초에 바람둥이를 알고 바람둥이인지 알고 만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상을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긴 했죠. 상대는 그걸 약점으로 사람의 마음을 갖고 뒤흔들고 자꾸 와라 가라 하는 거예요. 너무 만만해진 거죠.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아이리스와 잭 블랙의 문제는 정말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감도 너무 없어요. 상대보다 자신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참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이상형을 굳이 정말로 낮출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내 스스로가 더 나아지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저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좋아하게 만들기 이전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걸까?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죠? 처음에 목숨을 바쳐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평생 그 사랑을 지키면서 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갑고 또 냉정한 듯 보이지만 또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다 이거저거 따지고 만난다고 잘 고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맨틱 홀리데이에서 은퇴한 시나리오 작가 아서와 아이리스의 우정 또한 정말 감동적인데요. 아서가 그 할아버지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아이리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연 여배우가 있고 옆에는 친한 친구가 있기 마련이잖소. 당신은 확실히 주연 여배우감이오. 하지만 지금은 조연인 친구 역할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말을 더듬거리긴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 영화 속에 주인공은 나고 영화 속에서 항상 주인공은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옆에 그냥 주인공의 친구 정도로밖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아이리스가 그런 역밖에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할아버지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은 아이리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아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나의 인생을 내가 리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먼저 내가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또 실력과 가치를 또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가만히 나를 멀리서 들여다보면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보일 거예요. 어디쯤에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능력에 비해 작은 회사에 다니면 무시당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돈은 많이 못 벌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배울 것도 없고 또 원하는 미래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에 비해 큰 회사를 다닌다면 또 아마 미쳐버리겠죠. 네, 모두가 무시하는 것 같고 알아서 퇴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또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겠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긴장도 안 되고 만만한 상대를 만나면 또 무시하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죠. 예의를 갖추는 거 정말 가까운 사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존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거예요.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거겠죠. 편안한 사이와 막 대해도 되는 사이는 다릅니다. 상대가 날 좋아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상처를 주는 거 언젠가는 꼭 돌려받게 되겠죠. 한 사람한테만 또 올인을 해도 내 사람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또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이 바람둥이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인데요.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 정말 여자와 마약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이 가수 이야기는 이 뮤지션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음악은 정말 최고였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가 마지막 콘서트를 하고 결국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마 마약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만났던 여자들이 정말로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모두가 이별을 할 때 기억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곁에 있던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던지 하면 그 정도만 돼도 성공한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박준희의 영화처럼 살고 싶어에서는 로맨틱 홀리데이를 준비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 영화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